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무주택자들은 어떠한 주택을 원하십니까? 이 세법에는요,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설정할 때는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별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역에서도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별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평으로 갈 거냐? 면적을 정해야 되겠죠. 15평이냐 20평이냐 30평이냐 40평이냐 50평이냐 면적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층별을 선택해야 됩니다. 층별. 1층으로 갈 거냐 5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으로 갈 거냐. 뭐 사는 사람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층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뭐 중고층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뷰가 있느냐 없느냐, 한강 조망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만이 살 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처분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단지가 좀 큰 단지 있죠. 특히 1000세대 이상. 그렇다고 뭐 7000 우리나라의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죠. 그건 대단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단지는 또 잘못된 그 단점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큰 단지일수록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과욕이 하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영끌족들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집값이 한창 오를 때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연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중에는 자기 자본, 순수한 자기 자본이 4억이고요. 남의 자본, 타인 자본이 6억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빌려오고 신용담보대출도 빌려와서 6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주고 산 주택이 6억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자기 자본은 다 까먹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영끌족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부를 탓하겠습니까? 사회를 탓하겠습니까? 헤아릴 이 사람들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 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 능력에 알맞게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직 무주택자들, 또 현재 영끌족들, 그렇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택에는 세법상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서민주택이 있고요, 국민주택이 있고, 고급주택이 있고, 고가주택. 다시요. 서민주택, 국민주택, 고가주택, 고급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서민주택입니다. 이 서민주택은요, 세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오는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33조 2항을 보시게 되면
33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 몇 평입니까? 곱하기 0.3025 하게 되면 12평인데 보통 한 18평 정도 될 겁니다. 분양평수 18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입니다. 1억 원 미만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공매로 샀던 경매로 샀던 일반 매매가 되었던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 주고 사게 되면은 이러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언제까지냐?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주택은 부동산 공법 주택법에 나오는 것이죠. 주택법에 나오는 건데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이죠. 즉 분양평수 전용 면적은 25.7평인데요. 25.7평인데 분양평수는 30에서 33평에서 34평형이니까 방 3개에 거실이 있고요. 화장실 2개 있는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주택은 평수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일본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이외의 지역에서는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는 순수한 취득세만 1000분의 11%입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그리고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는 1.01%부터 금액에 따라서 2.99%까지 적용하고요. 그리고 9억 원 초과입니다.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입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순수한 취득세만 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1%에서 최고로 3%. 역시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해도 1%에서 최고 3%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입니다. 여러분, 고가주택 들어보셨죠? 이 고가주택은 무슨 법에 나오느냐? 국세인데 소득세법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특히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12억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억 원 초과에 팔았다면 초과금액 12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12억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몇 번 정도 이사를 갔느냐. 그런데 이사를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큰 평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좀 큰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를 다니지 않고 그냥 한 주택에서 오랜 기간 사신 분들은 그렇게 그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그냥 전세로만 직장으로 인해서 말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이사를 다녔지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만 간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별, 단지별, 이렇게 층별, 면적별 자꾸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좀 큰 평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급주택을 원하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지역을 잘 분석하시고 단지를 분석하시고 면적이라든가 층별 그 지역의 특성별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이사를 잘 다녔다면은 아마 재산 가치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든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든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재산 가치를 증시시키기 위해서는 잘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잘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 여러분들이 지금 서민주택부터 출발해서 구민주택 그리고 고가주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는 뭐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2, 3년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급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고급주택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방세법에서 고급주택입니다. 이건 가격을 말하는 거요. 이건 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고급주택입니다. 이거는 고급주택을 사게 되면요. 취득세가 많습니다. 취득세가 무려 12%가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1%.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0.4%. 그래서 고급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13.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사게 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50억. 좋아요. 뭐 20억이라고 합시다. 20억. 20억인데 13.4%면 얼마입니까? 무려 세금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2억 6,800. 13.4%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사게 되면 13.4%인데 고급주택을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1구라고 하는 건 한 채를 말합니다. 연면적인데요. 여기서 연면적 중에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단독주택에도 주차장 면적이 있잖아요. 연면적으로서 331제곱미터 초과합니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건데 1층 면적과 2층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331제곱미터. 그러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된다는 것. 그리고 또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합니다. 200평입니다.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도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13.4%가 되겠습니다. 또한 1구의 이 단독주택에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의 적재 하중 무게가 200kg 이하는 제외됩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합니다. 단독주택에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단독주택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입니다. 이런 경우도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의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입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 13.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되겠죠. 공동주택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 이 공동주택에는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인데 여기서 무엇은 제외되느냐?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되니까 바로 연면적에서 공용면적 제라고 하는 건 뭐냐?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합니다.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하고 그리고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인데요. 복층형입니다. 복층형은 두 개 층을 쓰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고층에 보시게 되면은 최고층에 복층형이 있습니다.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복층형은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 대가족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복층형인데 이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이 되겠는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진 아파트 보시게 되면 전용면적이 244.93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게 되면은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건물을 질 때 244로 짓는다는 겁니다. 245제곱미터 미만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민주택으로 시작해서 국민주택을 거쳐서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1세대 1주택 똘똘한 한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입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되는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을 얼마 전에 알고 있는 지인이 30억 이상, 심지어 35억, 39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 이익 생긴 금액에 대해서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으로서 2주택 3주택을 갖지 않고 1세대 1주택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미래가치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죠. 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렇게 1세대 1주택 그래서 요즘 똘똘한 한 채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가주택과 고급주택이 어떠한 내용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하락이 이어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서민주택에서 국민주택으로 국민주택에서 더 큰 40평 50평대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1세대 1주택이지만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간다. 예를 들면 강남은 못 가지만 노원구 상계동이라 아니면 저 강서구 목동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그 지역 분석을 잘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떨어지는데 아마도 떨어지는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요.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해주는 일반 4대 은행에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에 육박했는데 7% 지금 8%까지 가고 있습니다. 연말 가게 되면 9% 10%도 육박할 수 있어서 걱정이 상당히 앞서게 되겠는데요. 또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외부 변수에 따라서 집값이 지금 앞으로 한 50%도 하락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잦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또 완화했는데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전세금을 안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킨 이유도 주택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팬데믹 사태가 와가지고 저금리 상태에서 정부가 유동성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런 유동성 자금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2023년도는 최고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2023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중 대출 이자는 10%까지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집값이 좀 떨어져서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들이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하면 금리가 인상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멈춰서 일정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도 일정 기간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마 1, 2년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 2년 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절벽 상태인데 이제 거래가 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증가되면서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 무드, 이제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거쳐서 이제 회복기가 된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아마 회복기가 되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는 차이가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시점이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의 취득 시기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2024년, 2025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 흐름,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흐름, 그리고 한국 국내 경제 부동산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집값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집값은요 늘 침체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기를 거쳐서 회복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회복기를 거쳐서 이제 또 상승기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침체기에서 계속 지금 하락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락기가 되고 있는데
하락기가 2, 3년, 길게는 뭐 5년도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락기를 보시면서 하락기를 지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서 언제 회복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셔야 되겠고, 또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똘똘한 또 한 채로 더 큰 평수로 이렇게 이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재산을 재테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